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176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1월 2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12월 23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신축년, 신축월, 무인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무인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무토일간이 되겠고요.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축월의 무토가 되겠습니다. 자, 축월에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일간이 중요한 것인데 오늘 일간 무라고 하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무라고 하는 글자 5번째 천간이 되면서 이 무를 오행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하게 되면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목화 토금 수를 말하는 것이고요. 무라고 하는 천간은 토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즉 토라고 하는 것은 흙을 말하죠.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고 하는 것은 사람도 동물도 모든 만물이 땅을 기반으로 해서 삶을 영위하게 되죠. 땅이라고 하는 것, 즉 토라고 하는 것은 식물이 자라서 동물들이 어떤 양식도 될 수 있죠. 우리는 벼 농사를 지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먹고 사는 그런 것들도 하게 되는데 이 토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항상 비옥한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땅이 너무 얼어도 안 되고 동토가 돼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땅이 이제 너무 뜨거워서 열토가 되는 것도 썩 좋지 못한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적당량의 물과 그다음에 적당량의 온기가 있어줘야 된다. 우리가 항상 땅을 봤을 때 물론 이제 겨울 같은 때는 이제 동토라고 이렇게 생각되지만 땅 자체가 온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땅을 본 적은 없을 겁니다만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온도가 뭐 20도, 30도 될 때 땅이 막 뭐 영하 몇 도 이렇게 떨어지진 않죠. 그죠?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아무리 뜨거워도 땅 속은 이제 기본적인 그런 땅의 열기를 가지고 있고 또 바깥이 아무리 추워도 땅 속은 또 일정한 또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 같은데 지금은 이제 냉장고 많이 발전을 했지만은 옛날 같은 경우에는 어, 냉장고가 없을 때는 배추라든가 감자라든가 특히 무 같은 거는 땅을 파가지고 땅 속에다 이렇게 저장을 해 놓으면은 얼지 않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쓸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토라고 하는 것, 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얼어서도 안 되고 동토가 돼서도 안 되고 너무 뜨거워서 열토가 돼서도 안 된다. 그래서 동토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화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 열토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물이라고 하는 수가 있어서 열토가 되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죠. 화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할 때 무조건 불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수를 생각할 때 무조건 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화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열기를 말하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차가운 냉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수화라고 하는 것은 불화, 우리가 물상으로 설명할 때는 불하고 물로 비유를 하지만은 뜨거운 열기, 차가운 냉기를 갖다가 설명해 주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불이라고 하는 것과 물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빗대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화의 조화, 이걸 갖다 수화기제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수화의 조화가 잘 되어야지만 좋은 땅이 된다. 이것은 무토뿐만 아니라 내일 공부하게 되는 기토도 마찬가지로 수화기제가 잘 돼야 되는데 무토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양토가 되는데 이 양토인 무토는 작은 개념의 토가 아니라 매우 크고 넓은 개념의 방대한 양의 토가 되죠. 그리고 이 무토는 음토인 기토와는 달라서 얘는 또 마른 땅, 조토라고도 표현하고요. 건토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마른 땅이기 때문에 특히나 물이 있어줘야 되고 또 무토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왕이지게 되면 후중한 그런 특정, 후중이라고 하는 것은 두텁고 무겁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 기본적으로 수화의 조화가 필요하지만 특히나 무토라고 하는 것은 왕토가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양목인 간목이 있어서 소토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소토 내지는 소벽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소토소벽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쉬운 말로 산이 있으면 아니면 넓은 들판이 있으면 거기다 나무를 심어서 아주 좋은 숲을 이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땅에 나무를 심게 되면 나무 뿌리라고 하는 것이 땅을 파고 들어가죠. 나무가 없으면 땅이 다 젖어가죠. 운동장 같이 되게 되면은 무토로서의 영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토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뭘 만들어줘야 된다? 터전을 만들어주는 것이 삶의 터전을 만들어주는 것인데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나무는
사람도 동물도 거기서 깃들여 살 수가 있죠. 숲이 이루어져야지 비옥한 땅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왕했을 때는 간목으로서 소독해주고 따뜻한 병화가 있어서 땅이 얼지 않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적당량의 물이 있어서 땅이 척박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간목, 병화, 개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잘 조화를 시켜주게 되면 아주 좋은 옥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축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월, 이제 축월도 많이 이제 시간이 많이 며칠 지났죠. 1월 1일, 1월 4일인가가 이제 소환이었죠. 소환이었고 소환이 되면서부터 자월에서 축월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고요. 축월은 소환만 있는 게 아니라 대한도 같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대한, 소환과 대한으로 구분되는데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 역시나 소환, 대한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추운 혹한기가 되죠. 혹한기 내지는 엄동설한이라고도 하고요. 엄동설한, 쉽게 말하면 겨울이고 축월만 겨울이 아니라 해자월도 같이 겨울입니다. 해월, 자월, 축월, 해자, 축월이 모두 겨울이면서 혹한기가 되는데 해자월은 수가 왕한 계절, 수가 왕절, 이렇게 해자월은 수왕절이 되죠. 수가 왕한 그런 계절이 되는데 축월은 같은 겨울이라 하더라도 축월은 수가 왕한 계절이 아니라 토가 왕한 토왕절입니다. 그래서 지지로 진월이 있죠. 진월, 그 다음에 술월, 그 다음에 축월, 미월이, 이 네 가지 계절은 사계월이라고 해요. 사계월이라고 해서 이 계절은 환절기가 됩니다. 환절기라고 하는 것은 계절이 바뀌는 때를 말하죠. 그래서 환절기 같은 때, 특히는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 아니면 또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도 기온차가 갑자기 뚝뚝뚝 떨어지게 되면 사람도 동물이라든가 식물을 어느 정도 적응한다 하더라도 사람이라는 동물은 옷을 입고 사는 동물들이기 때문에 갑자기 기온이 바뀌게 되면은 그 기후에 잘 적응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환절기 때 사람들이 감기 같은 것을 좀 많이 걸립니다. 비단 이건 계절이 바뀌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열대지방에서 사는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갑자기 남극을 간다든가 북극을 간다고 할 때는 뜨거운 곳에 있다가 갑자기 몇 시간 만에, 뭐 하루 정도 만에 갑자기 추운 쪽으로 가게 되면 사람이 적응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환절기라고 하는 것은 이쪽 계절에서 저쪽 계절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단계에서 급작스러운 어떠한 기후의 변화가 있게 되면은 동물도 식물도 사람도 적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환절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계절과 계절을 어떻게 완충작용을 한다. 완충작용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그래. 사람과 사람도 두 사람이 싸울 때 중간에서 그거를 잘 적절하게 통제시켜주고 중화시켜주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죠. 경기를 할 때도 제가 가끔 본 이제 UFC 같은 격투기 같은 것도 청코너하고 홍코너가 서로 싸울 때 서로 완충작용을 하는 것이 심판이죠. 심판. 이 토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심판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절기, 진술충미월이라고 하는 이 계절은 그래서 변동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어떤 분들이 제가 이제 역마살이 있어서 자꾸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가 봅니다. 그래서 역마가 있으면 이제 자주 돌아다닌다라고 하는 그런 신살이 되는데 저는 신살 같은 걸 잘 보지 않고요. 여러분들 진술충미월이라고 하는 연운을 만나거나 아니면 진술충미월의 대운을 만나게 되면요, 대체적으로 변동이 많기 때문에 이동 변동이 많이 있을 수가 있고요. 크면은 해외를 나가는 경우도 있고, 작게는 원거리 여행이라든가 아니면 원거리로 이사를 좀 자주 다닌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역마만 있어서 이동 변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환절기 때 그러한 현상들이 많아요. 대운은 이제 10년이고요. 연운은 예를 들어서 여름 같은 경우 1년이고요. 또 월운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 정도 이렇게 되죠. 이룬도 진술충미가 올 수도 있죠. 그런데 변동이 많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해자 축월이 겨울인데 해자월은 수가 왕한 계절임에 반해서 축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이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은 일간이 왕하다, 약하다, 일간이 신왕 사주가 되는 겁니다. 신왕하다. 무토가 왕한 계절이 4, 5월에 무토, 기토가 왕하고요. 그 다음에 진술,
축미, 지금 말했던 진시 축미월이 토가 왕한 계절이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무토가 이렇게 태어나게 된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무토 자체는 간목으로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간이 왕하게 되면 간목으로서 소토 소벽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했는데 축월은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주를 볼 때는 중화라고 하는 것이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중화는 왕쇠라고 하는 것에 중화하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에 중화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억부용신법이라고 했죠. 억부용신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억부용신법에 따르면 일간이 원령을 득해서 왕한 경우에는 왕한 일간을 다시 인성이라든가 비견겁제로서 생조 또는 방조해 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거는 어느 관점에서 본다? 왕세라고 하는 관점에서 일간이 왕하면 다시 인성을 보거나 다시 비견겁제를 보는 것은 필요치 않다라고 해서 식상을 쓴다든가 아니면 재성을 쓰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오히려 이제 일간이 왕하면 이제 간목,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간목을 써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축월의 간목을 쓰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만, 병화가 있어야지만 저기 축월의 한기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간목을 쓸 수가 있는 것이지, 만약에 축월의 병화가 없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간목이 있음들, 이 간목은 어떤 나무 얼어 있어서 간목으로서 목으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관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토가 축월에 들어서 일간 영할 때 간목을 쓸 때는 물론 이제 예를 들면은 4월, 5월 다른 계절의 진월 같은 경우는 무조건 먼저 간목을 쓸 수 있겠지만은 축월은 동절 얼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무토도 축토도 축월에 다 얼어 있기 때문에 해동이 되지 않는 땅은 용도가 없습니다. 해동되지 않고 깡깡 얼어 있는 땅에다가 삽질을 한들, 포크레인으로 땅을 판들 그게 잘 파지지 않겠죠. 물론 이제 기계로 파는 것은 기계가 힘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판다 하더라도 우리가 삽질을 해서 언 땅을 땅을 파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것은 상관이 없지만 특히 옛날 같은 경우 한겨울에 아주 추울 때 이제 어르신들 돌아가실 때는 사람이 삽질을 해서 이 땅을 파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힘들었죠.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축월의 무토는 물론 간목을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간목을 쓸 수밖에 없겠지만 전제 조건으로 먼저 병화가 있고 나서 무토 땅을 갖다 얼지 않게 해동하고 그 다음에 주변 기후를 따뜻하게 해놔야지만 간목도 얼지 않고 목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계절과 다르게 축월의 무토는 물론 간목을 쓰지만 먼저 병화를 쓰고 먼저 먼저 병을 쓰고 나중에 간목을 쓴다. 이렇게 선병 후 갑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무토, 화토가 많아지게 되면 축 중에 있는 개수 하나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지지로 자수라든가 해수 같은 거 이렇게 한 점 정도 있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떨 때 사주가 겨울이라 하더라도 화토가 많게 되면은 겨울에도 가뭄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지지로 천간으로 임계수가 투출되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지지로 해수라든가 자수 한 점 정도 있어주는 것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물론 이 해수 자수가 있는 것도 병화가 있어야지만 얼지 않죠. 그래서 항상 해자축월의 핵심은 병화가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무토일간이 축월에 태어난 사주의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격국이라고 하는 것,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고, 일간은 제가 양토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축토는 지지로 진술축미토 중에서 축토, 미토는 음토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술토, 진토는 양토가 되죠. 오늘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 양대음이 되는데 같은 토끼리 만났기 때문에 비견 내지는 겁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대 음대 양이 되는 경우에는 이걸 겁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양대 양 음대 음이 되면 이걸 비견이라고 하는데, 무토가 음토인 축토를 갖다고 해서 이걸 갖다 격국을 겁제격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고요. 겁제격, 비견격이라고 하는 격은 없고,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냐, 그냥 일간이 진술축미월 4, 5월을 왕이기 때문에 그냥 걸록격에 준해서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걸록격은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걸록격에 그냥 준해서 본다라고 하는 것이고, 신왕사주가 된다라고 하는 뜻을 이제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요. 만약에
축이라고 하는 곳 안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냐면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본기로서는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축 중에 있는 개수가 천간으로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어떤 무토가 정제를 받죠. 정제.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제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신금이 투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중기가 되어 있는 여기 만약에 신금이 투출된다. 이건 이제 개수가 투출되지 않았을 때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이렇게 신금이 투출하게 되면 얘를 가지고 격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상관격이 되겠죠. 상관격. 이 되는데 선생님 그럼 축 중에 있는 신금 개수가 모두 투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개수 가지고 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신금을 잡아서 격을 잡고 상관격에 상관 생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월의 일간이 왕한 중에 상관이 투출해서 상관격이 되는데 그 상관이 재성을 생겼기 때문에 상관생제한다. 근데 중요한 것은 축월은 얼어 있는 동토이기 때문에 항상 뭐는 있어줘야 된다? 화는 있어줘야 된다. 천간으로 병화, 천간으로 정화 이런 화가 있어주면 좋겠고요. 실제로 사화라든가 오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인중에 있는 병화도 있기 때문에 인중병화를 여러분들 너무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중병화도 장생된 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술중정화라 미중정화보다는 오히려 인중에 있는 병화가 공력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다시 국세를 본다라고 하면 개수는 일단은 투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겠고요. 월간에 그 다음에 어디에 연간에도 이렇게 상관이 신금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국세는 상관격에 이거는 어떤 상관격? 이거는 화토 진상관일까요? 가상관. 제가 진상관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화토 가상관 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화토 가상관격 가짜가 붙으면 어떻다? 일간이 왕하고 그 다음에 상관이 상대적으로 일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관이 약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가상관이 될 때는 상관을 용신을 써서 왕한 일간의 기운을 설계하는 것으로 쓰게 되는데 무토는 이때는 그냥 일반론적으로 일간이 왕했을 때는 상관이 있으면 상관을 쓴다라고 보지만은 무토는 상관으로서 기운을 설계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토를 왕하면 뭘 쓴다? 간목을 쓰는 것이 정법이다. 그래서 상관인 신금을 쓰기보다는 간목을 얻어서 소토하는 것이 좋다. 간목이 용신일 때 금은 병이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이 금이 용신일 때는 화가 병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연지를 보게 되면 축토가 다시 있죠. 일간은 더욱더 왕해졌죠. 무토가 축월에 태어나도 왕인데 다시 축토를 받기 때문에 일간은 더 왕해지고 두 신금이 왕토의 기운을 설계한다라고 봐서 여기까지만 놓고 보게 되면 금을 용신으로 써야 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일지를 보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일지에는 인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일주가 되죠. 인 안에는 지장간이 무토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병화를 제가 잊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본기가 간목이고 얘는 중기 장생된 병화가 있기 때문에 인중에 있는 병화로 조후도 할 수 있고요. 인중에 있는 간목을 써 왕토를 갖다가 소토할 수도 있다. 그러면 용신은 뭐가 되냐면 간목으로서 무토를 소토하는 것이 간목의 핵심 무토 일간을 소토하는 용신이라고 하면 병화는 추운 날씨를 따뜻하게 해주는 희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목을 용신을 쓸 때 금은 뭐가 된다? 이거는 기신이 된다. 기신. 신금이 간목을 갖다가 작부하라는 힘은 없다 하더라도 이 두 신금이 있어서 목을 잡고 극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목의 용신인 경우에는 신금은 병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아직은 인중에 있는 병을 하나만 가지고는 좀 조후의 공력, 즉 추운 겨울에 따뜻하게 해주는 공력은 좀 많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생시에서 화를 좀 더 보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생시에서 화토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축 중에 있는 두 개수 가지고는 겨울이라 하더라도 수기가 좀 부족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화토가 생시에서 많아진다라고 하면 운은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생시에서 금수가 많아진다라고 하면 운은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볼 것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됐을 때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인중이 있는 병화 가지고는 조우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화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생시에서 화토가 너무 왕해지게 되면 운에서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생시에서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운은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다. 그래서 생시가 예를 들어서 금수라고 하면 이때는 아들을 낳는 것이 좋을 것이고요. 생시가 만약에 생시가 만약에 목화가 많다라고 하면 금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아들을 낳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생시가 금수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때는 목화운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딸을 낳는 것이 더욱 좋겠죠. 예를 들면 이제 임자시 같은 거를 볼 수가 있겠죠. 임자시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자, 축월에 자수를 받고요. 축월에 자수를 받고, 그 다음에 임수가 다시 천간으로 투출되게 되면 이거는 가장 꺼리는 바가 되죠. 엄동에 눈보라 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도 인중병화가 있어서 불씨는 내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축월에 이거는 눈보라가 많아서 기후 자체가 많이 차가워져 있는 것이고, 두 신경이 다시 수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바로 어떻게 됩니까? 목화운으로 가야지만 조우가 충분히 될 수 있죠. 이렇게 됐을 때 사주가 너무 나쁘다 생각하지 마시고, 딸인 경우에는 운이 60년 동안 목화운으로 가기 때문에 이건 나쁘지 않고요. 개해지도 마찬가지로 임자시하고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개해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개해 같은 경우에는 지지로 인해 한목이 되죠. 지지로 인해 한목이 되기 때문에 목이 다시 강해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개수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한기는 더욱 가중됩니다. 역시나 이 운은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임자시와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갑인시 같은 경우는 간목이 시간에 있는 간목이 일지에 있는 인목, 그 다음에 시지에 있는 인목이 뿌리를 두고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목도 약한 목이 아닙니다. 토도 왕하고요, 목도 왕한다. 그러면은 이 경우에 금으로서 목을 제하는 것이 아니라 인중병화를 써가지고 어떻게 된다? 목생화, 화생토 해서 살인상생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지, 금을 쓰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왜냐? 계절이 겨울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런 경우가 조금 애매한 것이 뭐냐면,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조후는 좀 될지 모르겠지만 축중에 있는 두 개수 가지고 물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금손으로 간다라고 하면 화가 좀 부족한 단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근데 이제 인중병화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뭐랄까, 경자, 기해, 요 대운, 무술, 요 정도만 잘 넘어가게 되면 정유, 병신 대운은 그렇게 썩 나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물론 병신 대운은 인신상충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안 좋지만은, 그래서 이런 경우가 딱히 예를 들어서 목화운이 좋다, 금수운이 좋다 이렇게 보기가 좀 어렵죠. 근데 만약에 갑인이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목화운보다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건 좀 선택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정사시 같은 경우가 바로 어떤 경우? 정사시가 바로 화를 충분히 본 거예요. 인중병화도 있지만은 생시에서 다시 인성, 정화, 사화를 받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금수운으로 가서 수기를 좀 더 보충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무오시도 마찬가지로 어디로 가야 된다? 운은 금수운으로 가서 수의 기운을 좀 더 보충해 줍니다. 인오 회국해서 화가 되고요. 무토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토가 굉장히 왕한 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수의 기운으로 가서 수를 보충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신시는 보지 말아야 될 생시 중에 하나가 바로 경신시가 되겠죠. 경신시 바로 답은 뭡니까? 왜 경신시를 보지 말아야 된다? 이건 인신상충이 되죠. 일지는 인목하고 시지에 있는 신금, 인신충이 되기 때문에 인중병화, 인증간목을 모두 박살을 내버리기 때문에 핵심이 되는 인중병화로 조우하는 것과 무토를 할 수 있는 것, 소토할 수 있는 간목을 다 깨버리게 되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단지 왕한 토의 기운을 갖다가 금으로 설해주는 그런 역할밖에 되지 않는데, 뭐가 되지 않는데 인중병화마저 깨져버렸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후가 전혀 되지 않는 그러한 단점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경신시 정도는 피해 주는 것이 필요할 거고, 신유시 같은 경우에도 금이 많아지게, 술은 부족한데 금이 좀 많아지기 때문에 금순으로 가기보다는 저는 이것도 목화운으로 가는데, 만약에 신유시였을 때는 세운에서는 술을 만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